지금부터 에이비온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비온의 이화영 이사입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는 신영기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최준영 부사장의 프레젠테이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신영기 대표이사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비온 대표이사 신영기입니다. 무엇보다도 3월 정기 주총 때 한 연내 이전 상장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당사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회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해 글로벌 혁신 항암 신약 개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이 당사에 대해 좋게 봐주신다면 매우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 당사의 CEO이신 최준영 부사장님이 회사 소개 P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에이비온 부사장 최준영입니다. 지금부터 프리시전 온콜로지 신약 개발 기업 에이비온에 대한 IR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의 항암제 주력 파이프라인이죠. c-MET 이니비터 ABN401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c-MET은 간세포 성장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HGF의 수용체입니다. 이 두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세포에게 성장을 해나가고 증식할 것에 대한 명령을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만 정상 환경에 비해서 유전자의 양이 증가되고 이러한 c-MET의 신호가 증가되는 현상을 앰플리피케이션, 증폭이라고 하며 이는 잘 알려져 있는 암의 원인입니다. 또한 c-MET의 조절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엑손 14 스키핑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전자 변이 또한 잘 알려져 있는 암의 원인입니다. ABN401은 세포 내에 직접 침투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c-MET 시그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항암 효과로 인해서 다양한 고형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어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프리시전 온콜로지 개발 기업인 에이비온의 신영기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교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질병과 약물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신약 개발 전문가로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전문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비온은 프리시전 온콜로지 회사입니다. 여기서 프리시전 온콜로지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를 특정해서 선별해서 항암제를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환자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 선별된 환자에게서 항암 치료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이비온은 이러한 프리시전 온콜로지에 대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FDA를 포함한 선진 규제 기관은 이러한 프리시전 온콜로지에 대해서 이 표적 항암제 개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비온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은 바로 이러한 프리시전 온콜로지에 입각해서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되겠습니다. 에이비온의 이러한 프리시전 온콜로지에 대한 전문성은 저희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오마커들 또는 암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마커들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초창기와 프리시전 온콜로지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성장기를 거쳐 현재는 프리시전 온콜로지 신약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인 도약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 2010년도쯤 저희 초창기 당시에 과거 바이오마커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신영기 대표이사와 에이비온이 다수의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주목하실 만한 점은
이때 연구되었던 바이오마커들이 현재의 저희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현재 항암제 시장에서 이러한 바이오마커들이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희는 프리시전 온콜로지의 기반 기술들을 다수 개발해서, 예를 들면 유방암 예후 예측 진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 회사에 라이센싱 아웃했던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도약기에 접어 있습니다. 현재 프리시전 온콜로지의 신약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다수가 지금 임상에 진입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고요. 특히 저희의 메인 파이프라인이죠. 주력 파이프라인인 ABN401은 글로벌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내에 임상 2상에 진입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으로서 IP&R&D 최우수 기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상의 의미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항암제 파이프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 전략이나 특허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수립해서 이에 맞춰서 기술 사업화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부여된 상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R&D 파이프라인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장이 조기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프리시전 온콜로지 항암제 파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캐시카우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중추신경계 및 감염증에 대한 어떤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중 항암제 중 주력 파이프라인인 ABN401은 현재 글로벌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임상 2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올해 초에 미국 FDA로부터 임상에 대한 승인을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 1상 이후에 끊김없이 또는 추가적인 승인 과정 없이 바로 이어서 2상으로 진입하는 심리스 구조의 임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임상은 다양한 암을 아우를 수 있는 고형암을 타겟하고 있습니다. 2상 단계에서는 비소세포 폐암을 최우선적인 적응증으로 선택하며 위암이나 간암 그리고 병용 임상 등은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ABN501 파이프라인입니다. ABN501은 현재 클라우디엔3라고 하는 신규한 항암 바이오마커를 타겟하는 항암제입니다. 주요 시장 리포트인 이벨루에이트 파마 같은 자료를 보시면 클라우딘3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항암제를 보유한 회사는 에이비온이 유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듯 현재 글로벌 제약사나 글로벌 바이오텍이 ABN501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다양한 파이프라인 형태로 저희는 신속히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음은 ABN201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ABN201은 파이프라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타깃에 동시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테크놀로지입니다. 따라서 타깃을 계속 바꾸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EGFR 타깃에 적용해서 현재 고형암 대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캐시카우 파트의 대표 파이프라인 ABN101입니다. ABN101은 시장이 잘 알려져 있는 인터페론 베타라고 하는 물질의 단점을 극복한 바이오베터 신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터페론 베타가 활용 가능한 적응증이 저희의 타겟 질환이 되겠고요. 저희는 임상 1상에 진입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저희는 바이오 디펜스 프로젝트로 901, 902, 903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생물재난 관련 감염병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되겠고요. 이 중에서는 현재 임상에 진입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감염병 치료제가 현재 국내 환경에서는 임상 2상 등 이후 임상을 수행하기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1상을 수행한 뒤에 저희 물질을,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항암제 주력 파이프라인 ABN401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BN401은 CMS를 타겟합니다. 자, 현재 항암제 시장에서는 다양한 항암제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암 관련 바이오마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CMS이 매우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현재 올해 6월 달이었죠. 미국 최대 암학회였던 아스코와 바이오 센츄리 등의 자료를 보시면 현재 CMS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항암 바이오마커입니다. 특히 이 CMET은 면역항암제의 작용 기전이나 표적항암제의 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오 같은 경우는 약물에 주요 내성이 생기는 기작이 있는데 이 주요 내성의 원인이 바로 CMET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CMET 치료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언맷 메디컬 니즈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CMET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T 치료제 시장은 매우 큰 시장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에 국한해서 CMET 변이가 있는 신규 환자와 그리고 EGFR 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 중에서 내성이 발생되는데 CMET에 의해서 내성이 발생된 환자를 수를 종합하면 연간 25만 명에 달합니다. 이 환자에게 ABN401 같은 약물들의 평균적인 다른 약물들의 평균적인 약가를 감안했을 때 이는 연간 약 50억 달러에 해당하는 큰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ABN401의 첫 번째 적응증으로 비소세포 폐암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표적항암제인 EGFR 치료제의 주요 내성 극복을 위해 CMET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크다는 점도 있습니다. ABN401이 타겟하고 있는 CMET은 이 비소세포 폐암뿐만이 아니라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등의 다양한 고형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ABN401은 비소세포 폐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암종으로 적응증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ABN401이 타겟하고 있는 항암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림입니다. 또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래의 항암제 시장이 면역항암제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리얼 데이터인 글로벌 데이터 자료를 오른쪽 하단의 데이터를 보시면 현재 2026년까지 항암제 시장은 대폭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바로 표적항암제입니다. 특히 ABN401이 타깃하고 있는 CMET이라는 타겟은 미래의 이 항암제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표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BN401은 이러한 미래의 항암제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MET 시장이 막 열리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적응증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의 엑선 14 스키핑이라고 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해당하는 적응증으로만 현재 약물이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전체 적응증, 지금 빨간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나머지 적응증에 대해서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태고요. 따라서 ABN401은 비소세포 폐암 엑선 14 스키핑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베스트 인 클래스 전략을, 나머지 전체 영역에 대해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CMET 시장이 주목받기까지는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의 다수의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보통 항암제를 평가할 때 유효성과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합니다. 유효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치료 효과이고요. 안전성은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환자의 삶의 질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독성 부작용 사례 같은 안전성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점에서 크게 실패됐던 약물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로는 1세대 저분자 화합물 그룹이 있습니다. 이 1세대 저분자 화합물 그룹은 공통적으로 퀴놀린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물질들은 어느 정도 유효성은 나타내지만 급성 신장 독성 등의 어떤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실제 임상에서도 대부분 안전성 리스크로 실패됐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항체 치료제 그룹이 되겠습니다. 항체는 생체 내의 물질을 기반합니다. 따라서 안전성 측면, 즉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보다 우수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CMAC라는 타겟은 전문적으로는 HGF 인디펜던트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CMAC라는 물질은 작용 기전 면에서 이 항체 치료제가 완벽하게 효과를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떤 독특한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이러한 항체 치료제들은 목표했던 유효성에 도달하지 못해서 실패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어지고 있는 약물들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유효성 및 안전성의 과거 문제들을 어느 정도 극복한 약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 ABN401은 퀴놀린 구조가 배제되어 있는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신장독성 발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저분자 화합물로서 작용 기전 면에서 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다른 약물에 비해서 임상 결과상에서 유효성 대비 탁월한 안전성 데이터를 보임으로써 보다 큰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ABN401의 경쟁력은 저희의 임상 결과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임상 디자인은 경쟁 약물들이 채택했던, 글로벌 경쟁 약물들이 채택했던 전통적인 3+3의 임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수치들은 임상 일상 과정 중에서 3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약물 관련 이상 반응의 사례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 반응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 3등급이라고 하면 이제 1등급부터 한 4등급까지 있습니다. 근데 3등급은 보통 이 부작용 치료를 위해서 조금 치료 방법을 도입해, 예를 들면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수 있고요. 또 이 부작용 치료를 위해서 받고 있던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 어떤 좀 심각한 등급의 이상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경쟁 약물들이 임상 일상 과정 중에서 15% 내외 정도의 그레이드 3 이상의 이상 반응이 발생됐던 반면 ABN401은 현재 그레이드 3의 이상 반응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ABN401의 놀라운 안전성 데이터는 올해 개최되었던 미국 최대 암학회인 아스코에서 저희가 발표를 했었고 현재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상 1상은 안전성에 보다 중점을 둔 임상 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유효성 케이스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저하게 종양이 감소한 파셜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제 부분 관액 케이스가 2건이 있었고요. 종양 성장이 억제된 케이스, 스테이블 디지즈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유효성 대비 탁월한 안전성과 이 유효성 결과는 저희는 유럽 아마케인 에스모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ABN401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아래 붉은 박스에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약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 1상에서 저희는 유효성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임상 2상 등의 후기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미리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가 라이센스 인을 하기 위해서 항암제는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저희는 프루프 오브 컨셉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심해 시장은 과거 약물 독성에 대한 이슈로 실패됐던 사례가 있고요. 또 특히 이 CMET은 단독 시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병용 임상, 즉 다른 약물과의 컨비네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약물의 특성은 바로 안전성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ABN401은 큰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ABN401을 가지고 글로벌에서 가능한 다양한 동물 모델을 사용해서 유효성을 평가했던 비임상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행했던 임상 1상의 결과는 ABN401의 우수한 경쟁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수행했던 용량 증량 시험, 즉 도즈 에스컬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단계의 코호트, 그러니까 용량 단계로 되어 있고요. 각 단계별로 낮은 단계부터
점차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환자에게서 약물을 평가합니다. 자, 이 과정 중에서 DLT라고 하는 도즈 리미팅 톡시시티, 즉 용량 제한 독성이 발생되면 이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심각한 이상 반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DLT가 발생이 되면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인원을 더 늘려서 이 약물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원이 저희도 디자인이 1명에서 6명, 또 3명에서 6명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개 단계의 기본 코호트로는 36명,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인터미디엇 도즈까지 환산하면 70명에서 80명까지 확장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런 용량 증량 시험에서 DLT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임상이 계속 확장되는 형태를 취했다면 저희의 지금 일상 결과에서는 DLT 사례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순조롭게 최소의 인원으로 6번 코호트까지 현재 임상에서의 용량 투약이 마친 상태고요. 따라서 최소의 인원으로 저희는 임상 1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안전성과 약물 효능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연내 미국 임상 2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저희는 6월 달에 미국 아마케였던 아스코에서 저희는 안전성 데이터를 공개했었고 현재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센싱 아웃을 2022년도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소세포 폐암에서 CMET은 혁신의약품 지정 대상, 브렉스루 테라피 데지그네이션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만으로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시점을 2024년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위암이나 간암 등의 적응증 확장과 병용 임상 등은 저희 물질을 도입해가는 글로벌 제약사 주도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ABN 401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캐시카우 파이프라인 중에서 대표 파이프라인인 ABN 101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BN 101은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인터페론 베타라고 하는 물질의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한 바이오 베터 신약입니다. 기존 인터페론 베타는 아래 보시듯이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높은 범용성에도 이 물성이 나쁘고 안정성, 즉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이슈로 인해서 생산성이 낮고 이로 인해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약물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주사를 해서 환자 체내에서의 안정성도 열악하기 때문에 환자가 자주 투약을 받아야 된다는 환자의 투약 편의성의 문제도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ABN 101은 이러한 단점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생산성, 용해도, 안정성, 그리고 약동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경쟁 약물 대비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인터페론 베타가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서 활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적응증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요 데이터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의 데이터는 PK 데이터로서 체내에서의 안정성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 상용화되어 있는 레뷰프와 아보넥스라는 경쟁 약물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급격하게 소멸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ABN 101은 보다 오랫동안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예를 들면 환자가 주사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맞아야 되는데 ABN 101을 투약할 경우 그보다 낮은 횟수에 한두 번 정도만 맞으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약 주기를 개선해서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장점과 바로 직결되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데이터는, 오른쪽 데이터는 이러한 경쟁 약물들이 속해 있는 천연형 인터페론 베타 대비 ABN 101이 활성마, 즉 효능 면에서도 우수하다라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러한 데이터는 더 적은 용량으로 동일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투약 편의성과 약물의 가격으로도 연결되는 장점입니다. 특히 ABN101의 현재 생산성은 경쟁 약물인 레비프 대비해서 무려 80배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약물 대비 투약 주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치료 비용, 즉 약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BN10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략 파트입니다. ABO는 4개의 필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암과 관련이 있거나 암을 유발하는 타겟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각 바이오마커마다 적합한 약물의 타입이나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후보 물질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상업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R&D 과정을 수행해서 가급적 저희는 시장에 조기 출시하는, 조기 라이센싱 아웃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다른 신약 개발 회사들이 보통은 이제 물질 중심적으로 커머셜 밸류 부스트 과정부터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저희는 보다 바이오마커에 집중을 하고 연구하고 프리시전 온콜로지의 기반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조금 더 역량을 투입합니다. 저희 회사는 전체 인력의 64%가 R&D 인력이며 이 중 석박사 인력은 77%입니다. 현재까지 34건의 정부 과제를 수주한 바 있으며 연구비 규모는 308억 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ABON이 연구개발 중심 회사로서 기초 역량을 튼튼히 가지고 있는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프리시전 온콜로지의 기반 기술을 개발을 해서 국내 회사에 다수의 기술 이전을 했던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투자하실 때 ABN401, 저희 주력 파이프라인이죠. 저희 주력 파이프라인 ABN401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좀 크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심해 시장은 대외 환경이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였죠. 나스닥 상장사인 중국의 자이랩사가 미국의 터닝포인트사에 심해 표적 항암제인 TPX-002를 기술 도입했습니다. 이때 중국 내 판권만으로 한화 3,700억 원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중국 시장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 정도의 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이랩이라는 회사가 EGFR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EGFR 등과의 병용요법이나 아니면 내성 극복을 위해서 심해 표적 항암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ABN401은 이러한 TPX-002보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작용 기전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임상 결과도 보다 우수한 유효성 대비 안전성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경쟁 약물과의 비교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의 안전성 위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상용화되어 있는 노바티스의 타브렉타와 머크의 텐메코는 각각 우선 타브렉타는 1세대 표적 항암제로서 신장 독성을 유발했던 퀴놀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또 머크의 텐메코 같은 경우는 PK라고 하는 이 체내에 분포되는 특성상 약물이 체내에 과도하게 잔류되거나 축적될 가능성도 있어서 환자가 이제 부작용이 발생되거나 환자 컨디션에 따라서 워시아웃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독성 리스크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발 중인 사볼리티닙이나 TPX-002 같은 경우도 현재 비슷한 관점의 독성 리스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ABN401은 현재 임상 과정 중에서 저희는 이런 경쟁 약물 대비 우수한 유효성 대비 안전성 데이터로서 이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심해 시장에서 바로 파이널 위너로의 자격을 달성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심해 표적 항암제는 EGFR 치료제 등의 주요 내성 원인인 이 CMS에 대해서 조금 극복하고자 시장에서는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경쟁 약물 대비 ABN401이 유효성 대비 안전성 면에서 어떤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이 현재 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한 이 CMS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단독뿐만이 아니라 CMS 단독 시장도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EGFR 치료제 등과의 병용요법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인 안전성 측면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니즈에 맞는 약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유럽 아마케인 에스모에서 공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연내에 임상 2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시점은 2022년도로 목표하고 있으며, 위암이나 간암, 그 밖에 병용 임상 등은 저희의 물질을 도입해가는 글로벌 제약사 주도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IPO 플랜이나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은 뒷쪽에 있는 어펜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ABON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프리션 온콜로지 신약개발 기업 ABON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